지무비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영화 촬영법 대망의 마지막 3부 눈물의 똥꼬쇼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6번째 장편 영화 옥자. 10년간 동거동락해온 가족같은 슈퍼돼지와 주인공 미자와의 애틋한 감정 교류가 인상적인 영화였는데요. 사실 이런 사랑스러운 옥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장면들은 생동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모형 뚝배기와 연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골격조차 없었기에 감정이입하는데 상당히 힘겨웠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포옹신과 같은 장면들에선 옥자 탈을 입은 스텝과 함께 촬영하여 그나마 좀 더 수월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열연을 펼친 배우 안서현 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영화 쥐라기 월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우리 분조장이 랩터들을 통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숨쉬기도 힘들었던 이 긴박한 장면이 실제로는 공룡탈과 우스꽝스러운 쫄쫄이를 입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 장면이었죠. 사실 이런 경우는 양반이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대방조차 없이 배우 혼자 허공에서 연기를 한 뒤 후작업으로 공룡을 입혔다고 합니다. 왕자의 게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데너리스. 용의 어머니답게 용을 거의 형욱이 형이 강아지 다루듯 다루며 지리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용 위에 올라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렇게 귀여운 크로마키 시소 위에 탑승해서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을 탄 데너리스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현타가 존나 세게 찾아. 다행히도 시즌이 거듭될수록 보다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 용의 안장을 제작하여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용들을 데너리스가 강아지 만지듯 쓰다듬는 장면이었는데요. 현실에선 이런 귀여운 솜방망이를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어린 용 같은 경우 아예 초록색 굴을 쓰다듬으며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친 듯한 긴장감을 주었던 존 스노우가 처음으로 용을 만지는 이 장면도 사실은 파란색 크로마키 장비를 앞에 두고 열연한 것이었죠. 이런 아무 감정 없는 물건을 앞에 두고서 그토록 긴장감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연출했던 좀비 북극곰은 보시는 바와 같은 특수폼으로, 얼음장벽의 절경은 사실은 초라한 크로마키 세트장에서 스카이셀의 아찔한 장면은 선풍기와 함께 연기한 것이었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 연출만큼은 일품이었던 좀비 영화 나는 전설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특히 좀비들과 맞닥뜨릴 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윌 스미스의 실감나는 연기로 지팬티에 지려버릴 뻔했어. 정말 내가 이 상황에 닥친 것 같은 몰입을 하며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좀비견과의 사활을 건 전투씬이었죠. 너무도 실감나게 연기하길래 실제 개는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무언가와 연기한 줄 알았는데 인형과 함께 똥꼬쇼를 윌 스미스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윌 형은 영화 촬영에 앞서서 좀비에 대한 공부보다는 유일한 생존자라는 이 배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고립된 삶을 살았던 출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행동과 습성을 면밀히 관찰한 뒤 연기에 녹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활용한 작업과 연기에 훌륭한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악마로 등장했던 DC 히어로들의 이야기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놀란 감독의 추천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영화였죠. 하지만 제작 도중 그의 딸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고 영화는 산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휘말라. 가장 역겨웠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슈퍼맨과 다른 히어로들의 1대다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플래시와 슈퍼맨의 결투씬은 묘하게 어색한 이질감이 느껴져 몰입을 깨버렸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장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쫄쫄이 크루들이 플래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였고, 그로 인해 뭔가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어색한 플래시의 움직임이 영화에 고스란히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겟아웃 조던 필 감독의 또 다른 스릴러 영화 어스. 어느 날 한 가족 앞에 그들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가족이 등장하면서 섬뜩한 전개가 시작되는데요. 생김새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에 쌍둥이 배우들이라도 섭외한 걸까 했는데 주연 배우들 모두 1인 2역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족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주연 배우들이 스턴트 더블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고 이렇게 동일한 컷을 2번씩 연기한 뒤 후편집으로 이어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기에 매 씬마다 일주일 이상의 리허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꼬마아이가 그 누구보다 섬뜩한 표정으로 목을 조르는 이 장면은 사실은 종이컵과 함께 똥꼬쇼. 흥미로운 비하인드로 1인 2역을 해야 하는 주연 배우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연기의 몰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작진 측에서 고안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포의 도플갱어 가족역 촬영을 먼저 끝마친 뒤 그 다음에 평범한 가족역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 배치로 인해서 자신이 연기했던 공포스러운 가족을 생각하며 공포에 떠는 평범한 가족들의 연기를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죠.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오스카와 인연이 없었던 디카프리오가 진짜 수상을 작정하고 촬영한 듯한 미친 영화 레버넌트. 특히 무려 5분간 원테이크로 볼베한테 조털리는 잔이 곰과의 목숨을 건 혈투 장면에서의 예어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한 몰입감을 부여하는데 결국 그의 오스카를 손에 거머쥐는 데 성공하고야 말죠. 그런데 오스카상을 동물이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볼배성님이 받았어야 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배어 형도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개새끼가 죽을라고 이씨. 당연히 100% CG로 만들어진 곰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는 실제 스턴트맨 글렌 애니스가 모션 캡처 연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5년 내공의 베테랑 스턴트맨으로 곰의 습성을 단번에 파악하고 훌륭하게 흉내냈다고 하는데요. 야, 숨 쉬어, 숨. 곰의 크기에 흡사한 CG용 탈을 쓰고 이런 롱테이크를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럭비 선수였던 그가 유일했었다고 합니다. 동물 CG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즈니 실사영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중 하나는 덤보였는데요. 그간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디즈니다운 살아 숨쉬는 덤보를 보여주었죠. 이는 크리처 퍼포머 에드 오스먼드가 초록 타이즈를 입고 연기한 동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수개월간 직접 코끼리의 움직임을 연구한 뒤 연기에 임했는데요. 특히 네 발로 하중을 지탱하는 코끼리의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선 촬영 내내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고 하죠. 때문에 제작진은 그의 정수리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앞을 볼 수 있게 해줬었다고 합니다. 또 3개의 인형탈을 제작하여 상황에 맞게 바꿔 착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씬과 같은 경우 실제 덤보의 머리 크기의 탈을 활용하였고 이런 거품 목욕 씬에는 특수 방수 처리된 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초록 타이즈를 입고 촬영에 임했다고 하죠. 아역 배우들이 이런 상황에서 몰입해 연기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와 CG를 다룸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죠. 주인공 소년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동물은 같이 표류하는 신세가 된 벵갈 호랑이였는데요. 실제 호랑이를 활용해 촬영한 극소수의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은 모두 100% CG로 처리한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훈련된 호랑이 킹을 데려와 무려 12주간 호랑이의 행동, 모습, 습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CG 호랑이를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나중엔 정말 바로 옆에 두고 대조해보아도 안내 자막이 없다면 누가 진짜 호랑이인지 분간을 못할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큰 재미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면에는 주연 배우 샤르마의 똥꼬쇼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인형과 쫄쫄이 스탭들 앞에서 감정을 싣고 심지어 허공에서 벵갈 호랑이를 상상하며 열연을 펼친 수라지 샤르마가 있었기에 이런 훌륭한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사물과의 연기 또한 복잡한 작업 과정과 CG가 필요한데요. 영화 알라딘의 핵심 캐릭터 마법의 양탄자. 배우들이 이 양탄자를 타는 장면을 보다 사실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6개의 축으로 특수 제작된 유압 플랫폼에 올라타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탄자의 테슬과 바람 튜브를 배치해 실제적인 움직임을 표현하였다고 하죠. 또 사전에 제작된 배경 영상을 주변에 영사하여 배우들이 영화에서 보여질 상황을 인지하고 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밀한 노력들이 결합되어 로튼 지수 94%에 육박하는 최고의 디즈니 실사영화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뮬란은 51%이고 내 디즈니 주식도 마이너스 5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CG 후작업이 입혀지기 전 크로마키 쫄쫄이맨, 형체가 불분명한 인형, 심지어 허공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들의 숨은 노력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을 한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베일이 터미네이터 4 촬영 당시 촬영 감독에게 무려 3분 30초간 욕설을 퍼부은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큰 곤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I'm gonna go. Do you want me to go fuck crash your lights? Do you want me to fuck crash them? Then why are you trashing my scene? You do it one more fuck time, and I ain't walking on this set if you're still hired. 안 그래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터미네이터 앞에서 감정이입해 연기를 펼쳐야 하는 혹독한 환경에서 한창 연기 중인 베일의 시야로 걸어들어온 촬영 감독에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욕설을 퍼부은 것은 큰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스텝에게 화가 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얼마나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하던 간에 알라딘 제작진이 보여준 노력들이나 어스의 연기 순서 배치와 같이 배우들이 온전히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셋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영화 촬영법 3부작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지난 1부와 2부는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CG 관련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져서 다음 지리는 시리즈는 이 영화 속 지렸던 우주 촬영법들과 CG는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로 하는 건데 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건지 등등 여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 우주의 개야. 이 목성 좋네. 이 복수 오바나. 자, 거기 살랑.